그 당원 청원 게시판에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서른, 조홍천 징계 청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다 찾아서 그 청원하고 싶지만 지금 확인된 명단이 5명밖에 안 되니까. 본인이 사실상 내가 부결이 아니라 가결을 찍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풍기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이지. 언론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 저거 보고 왜 누구누구는 징계 안 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언론에 노골적으로 부결표를 찍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더 있지. 이보다 훨씬 많이 있지. 그렇죠. 시범 케이스로 하면 가야지. 예. 지금 그 민주당 당내 분위기만 보면은 167명 전부 다 부결표를 찍은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분위기만 보면. 근데 거기에 지금 30명 정도 되는 가결표를 찍은 배신자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확인되는 사람이 5명인 거고. 해당 행위자를 그대로 두니까요. 이게 이제 화합, 협치란 명목으로 그 자리를 그대로 두니까 이게 이제 간땡이가 부은 거야. 그럼 뭐 이런 거잖아. 항상 내가 드리는 말씀이 역사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어서 그렇게 아주 분탕질을 쳐요. 그럼 대가를 받아야지.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원내 지도부 이야기 있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되면 내가 김민석 의원 인터뷰에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징계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원외에 있는 이렇게 일반 당원들은 당연히 알 수 없지만 국회 내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결로 당론으로 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결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내 그 노력이 부족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뜻은 뭐겠습니까? 의원들끼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누가 가결을 찍었는지 누가 부결을 찍었는지. 저는 진짜 나 그게 살면서 있잖아요. 두 가지 의심이 가능하잖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말에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한 말이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민주당 정도는 40명 정도는 부셔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명 정도는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 기억들 나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공교롭게도 숫자가 비슷해. 그러면 합리적 의심 하나. 이 사람들 무슨 약점 잡혀 있는 거 아닌가? 뭐 방탄이란 이름으로 뭐 이게 진짜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분석해 드렸어요. 방탄이라는 건 사실상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윤석열 지지층이 워낙에 이 한 줌이기 때문에 방탄에 있을 수가 없다. 차라리 민주당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냈다면 민주당 지지율 전 더 올라간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우리 당원들이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 방탄이라는 이 프레임은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희망하는 프레임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작동하도록 헌법이 어떻게 국가를 작동시키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에서 이게 부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버전의 명단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게도 그 중에 공통적으로 항상 빠지지 않는 이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또 공통점이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뭐 부정부패, 안 그러면 뇌물 혐의에 대한 소문이 한 번씩 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하루빨리 속아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사진의 가운데 있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구 비서관들 검색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각종 비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약점 잡힌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어리바리한 초재선들이 약간 좀 쓸려간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뭐 이번에 이 청원 올라가고 나서 그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이 5명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억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왜 본인이 거기 명단에 올라가 있는지 사실 여기에 정말 뚜렷하게 가결을 외쳤던 사람들 몇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 중진 5명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청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빨리 5만 채우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증거는 있는지 전혀 관심 없고 우리는 방탄의 늪에 빠지면 안 돼. 뭔 늪이 어딨어. 콘크리트 바닥인데. 근데 그 방탄이라는 그 말도 사실 핑계죠. 결국에는 내 공천 보장해라. 예. 이 사람들 이 5명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원욱 한 사람만 내 것만이라도 보장해다오. 그러면 4명 배신할걸요? 결국에는 내 밥그릇 하나 챙기자고 하는 짓들 아닙니까 전부 다. 뭐 그런 내용이 그런 거잖아.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뭐 대표직 사퇴 약속해라. 공천 30명 보장하든가 대표 사퇴하든가. 공천 보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는 썰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공정한 그러니까 공천하겠다라고 했더니 아 그래? 그러면 가결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썰이 그래.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 그러면 공정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전략 공천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 공천 저번에 말한 단수 공천 네. 지금 대부분 저 사람들이 단수 공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역에서 후배가 올라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게 지금 혁신 안과도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의 어떤 행동 패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할 거라고 열심히 활동할 때는 잠자코 있어요. 조용합니다. 방송도 안 나오고. 근데 방통위원회에 추천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정치적 활동을 못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방송에 등장해 가지고 막 민주당을 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비판하고. 근데 뭐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조홍천 의원은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일수록 반대파를 포용해야 된다는 소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한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좀 정확한 선을 그어 봅시다. 공개적으로 나는 가결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포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척결의 대상이지. 나머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차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밖에다가 자기는 가결을 해놓고 부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의심이 돼도 믿어주자 이런 얘기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될 즈음에 그 전 대선 경선 즈음에 친 이재명계 30-4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당대표 되고 1년 지나면서 이재명 대표 소위 말하면 친명계가 13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난 이게 이런 게 있어. 누가 나오면 저 사람은 뭐 무슨 게 무슨 낙인을 찍잖아요. 실제로 오리지널 이재명계는 3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한 물결을 이루는데 대선 때마저도 이재명을 안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는 무슨 개라고 막 공격하는 건 온당치 않아. 그 후에 굉장히 많은 민주당의 진짜 인재급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중심으로 이재명 당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선 경선 때 누구누구 지지 캠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다만 현재 민주당의 친 이재명 계 국회의원들이 130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건 밀어내지 말자고 우리는. 오늘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송갑석이 한 말인데 6명 하나 더 끼워줄 걸 그랬나요? 그러니까. 가결표 색출에 자기 증명을 거부할 것. 부끄럽지 않은 선택했다. 6명 하나 추가합시다. 5명이나 6명이나 뭐. 그러니까 이거 앞에 5명 빨리 끝내고 나머지 또 5명 색출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굳이 최고위원회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이 사퇴를 표명한 다음에 월요일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 사퇴를 표명하기 위해서? 네, 평소에 출석 안 그러니까 하시는. 이제 사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출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거고요. 제가 그 새날 팟캐스트를 올릴 때는 최고위원회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올려드리거든요. 듣기 좋게 잡스러운 거 빼고 깨끗하게. 네. 근데 내가 항상 느꼈던 거 송갑석 또 왜 없지? 송갑석 또 왜 없지? 그러니까 그 앞에 서은숙 최고가 정말 시원하고 괜찮은 발언을 해요. 네. 이것으로 최고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송갑석에 대해서는 내가 좀 그러니까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고위원회의를 하면 비공개로 돌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언론에 실시간으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 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게 한참 뭔가 전화기를 문제였죠. 켜놓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예. 비공개로 하면은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자꾸 누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송갑석이 들어온 이유로. 근데 저는 이해가 안 송갑석이라고 된다니까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송갑석도 얼마 전에 PD 수첩이 보도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공천 장사 한다고. 그럼 아까 내가 말한 말이 맞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한 말 민주당 40명 정도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민주당 무너뜨릴 수 있다. 딱 숫자가 비슷한데? 그렇죠. 뭐 하자는 짓이야 지금.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최고위원 사퇴를 최고위원회에 오랜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체포안에는 가결했다. 그렇지만 영장 발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결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네, 했고 네. 그러나 영장 발부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게 또 저 클릭비의 김상혁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고 하는 건 구속하라는 뜻이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자리 원래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잖아요.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다가 그래서 최고위원을 만들어줬으면 최소한 열심히 해줬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광주권에서도 이런 국회의원은 나오지 않도록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나오고 떨어지고 나서 임선숙 최고가 호남 몫으로 됐을 때 하도 비명에서 지랄 해가지고 최고위원을 바꿔놨어요. 그럼 그때부터라도 저는 친명 비명 이런 이야기보다 당원들 뜻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바뀌었더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풀거든요. 끝까지 이제 프락치짓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체포 동의안 가결 결과를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다스리고자 그 30명, 29명, 33명 명단을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그 명단들을 엑셀표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초선인지 재선인지 삼선인지 지역구는 어딘지 출신 대학교는 어딘지 쫙 정리를 했거든요. 공통점이 보여요. 일단 제일 많은 사람이 서울대학교. 그리고 가장 그 지역 그 가까운 곳이 전남, 호남 이쪽 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경기도 쪽 지역구가 많고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해당 행위자 징계하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분노의 질주님, 민영동님, 분노의 질주님 고맙습니다.